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드디어 WHO가 선정한 장수 비결 상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깊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늘은 왜 좋은 친구가 우리 수명을 늘려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를 살펴볼까요?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1938년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며 실제로 더 오래 살았다고요. 특히 50대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80대의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였습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강력한 예측 인자였다는 점이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친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좋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이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뇌졸중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와 만나 대화하고 활동하는 것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10분간의 사회적 대화만으로도 기억력과 인지 속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친구는 우리의 건강 습관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도 식습관이 개선됩니다. 브레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친구가 비만이 되면 본인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한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단순히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넘어도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강조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좋은 친구란 첫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죠. 둘째,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입니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입니다. 질투하거나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발전을 바라는 사람이죠. 넷째, 정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는 모아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모아이는 5에서 6명 정도의 친구들이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돌보는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 관계는
평생 지속되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마을 광장에서 매일 오후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강한 사회적 연결망이 이 지역의 높은 장수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스케줄에 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처럼 친구와의 약속도 달력에 기록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은 친구와의 저녁 식사,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산책 모임처럼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6시간 이상을 사회적 교류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날씨나 뉴스 같은 피상적인 대화보다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론은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36가지 질문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친구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 유대감이 더 강해집니다. 함께 운동하기, 요리 수업 듣기, 봉사활동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등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좋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함께 노래하는 합창단 활동이 참가자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자원봉사 단체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해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손으로 쓴 감사 카드, 작은 선물 등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학, 직장,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 시기에 형성된 우정은 평생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몇몇 친구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와 50대는 일과 육아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가족 모임과 친구 모임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도 친한 가족끼리 함께 야외 활동을 하면 어른들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은퇴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같은 또래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향적이라고 해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친구와 1대1로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큰 모임보다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화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한 교류가 크게 증가했죠. 연구 결과 온라인 교류도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대면 만남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와는 화상통화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가까운 친구와는 직접 만나는 식으로요. 친구 관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 비만, 고혈압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낮고 면역 체계가 약하며 염증 수치가 높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릅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암 진단 후 생존율이 더 높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만성 질환 관리가 더 잘 됩니다. 심지어 감기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진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실제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20%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듯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하기, 카페 직원과 짧은 대화 나누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같은 작은 상호작용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문화센터의 취미 강좌, 종교 단체의 모임 등 규칙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44%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만성적인 외로움이나 사회적 불안이 있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관계 형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건강한 관계 맺기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친구가 많은 것보다 진실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한 가족 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회적 연결망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외의 친구 관계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수명에 더 좋습니다. 결혼 생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 많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독신자보다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우정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이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WHO가 장수의 비결로 좋은 친구 관계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100세까지 산다 해도 외롭고 고립된 삶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와 만나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함께 걷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는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로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 친구와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꼭 소중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